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연 멘토 이정열입니다. 자, 8월 미국에서 주택 착공 건수가 또 증가됐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줬는데, 지금 시장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주택 착공 건수하고 3분기 GDP 전망치죠.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시면은 좀 우려가 덜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를 좀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일 18일에 새벽에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25bp 인하가 가능성이 높았는데 급격하게 50bp 인하가 좀 우세론을 타면서 50bp 인하가 진행이 됐습니다. 뭐 사실 뭐 추석 연휴 전까지만 해도 25bp가 기정사실화였는데 50bp 인하가 진행이 됐던 거였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많은 상태인데 일단은 뭐 지나간 얘기들이니까 뭐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영상 제가 촬영한 다른 영상을 참고로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5.25에서 5.5였는데 50bp를 인하시키면서 5.0으로 떨어졌습니다. 5.5였는데 이제 5.5가 된 거죠. 그래서 한국이랑 이제 미국이랑 금리 격차가 1.5% 정도 수준밖에 나지 않게 됐어요. 미국이 일단은 금리를 인하했다라는 거는 신흥국 통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반길 만한, 지금 우리가 미국으로 이자를 내더라도, 국채 발행을 해서 이자를 내더라도 달러를 줘야 되는데, 이 달러에 대한 이자율이 좀 떨어지게 되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신흥국 입장에서는 반길 만한 소식들인 건 맞아요. 어,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 야, B컷을 단행할 정도로 경기가 안 좋은 거야. 이런 지금 우려감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연준 모기지 금리죠. 이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게 건설업에 회복이 시작하는 건지, 이제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주가 건설업종, 경기 민감 업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이제 융통을 하기 위해서 PF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대출을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금리가 이자가 높아 버리면은 대출 자금을 융통하는 이 대출을 조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30년 모기지 금리가 하락을 해야 이 건설업의 수주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30년 모기지 금리를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 모기지 금리가 8월까지만 해도 6.5 정도 수준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어요. 6.5라고 하면은 이 실질 금리 30년 장기 금리에서 6.5% 매달 이자를 내야 되는 게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최근에 이제 6.15까지 많이 낮아졌습니다. 6.15라고 하면서 금리가 장기적으로 변동금리니까 계속 떨어지는 걸 감안을 하며 우리가 금리가 인하가 앞으로도 더 될 거라는 것들을 감안하며 이제 서서히 건설 착공 건수가 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런 경기 침체기에 GDP까지 받쳐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경기 침체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이 건설 경기도 회복이 되면서 GDP가 회복이 성장률을 같이 잘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연착륙이 현실화가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을 좀 덜어낼 수도 있는 그런 요인들이기 때문에 이 건설 승인 건수를 보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미국 건설 승인 건수를 봤을 때 점차 증가되고 있는 그런 승인을 건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 승인 건수인데 이게 상업용이냐 주거용이냐 거기에 좀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일단 주택 착공 건수가 좀 많이 증가됐어요. 금리 인하 시기에 맞아서 계속 이제 주택 착공 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던 그런 예측치보다 낮은 상태였는데 지금 이제 이전 수치보다 계속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했을 때 이번 이 모기지 금리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던 장기금리 변동금리잖아요. 이 7%대에서 이 8% 육박을 하다가 7%대에서 6%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5%까지 계속 떨어질 거니까 약간 이런 측면에서 주택 건수가 착공 건수도 늘어나고 착공 건수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승인 건수도 늘어나고 이게 GDP를 좀 견인을 할 수 있었던 요인들이 아닐까
3분기 추정치는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1에서 2.5, 3.0, 2.9. 사실상 이 3.0 같은 경우는 9월 18일에 동일한 날짜에 0.1 수준이 변동이 좀 됐어요. 이게 주택 승인 건수를 보고 이제 이 0.1% 하향 조정을 좀 했던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0.1% 수준에 대한 그런 수정치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업이 회복을 하게 되면 금리에 대한 조정이 경기가 너무 살아나 버리면 금리 조정이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좀 장기적으로 멀어질 수도 있는 요인이기도 하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주택의 착공 건수가 증가됐다라는 거는 경기가 회복한다라는 그런 요인으로 읽힐 수도 있기 때문에 살짝 0.1% 정도 수정이 좀 되긴 했는데 동일한 날에 새벽 1시에 발표하고 그리고 11시 30분 한국 시간으로 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이제 또 수정이 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경기 민감인 건축 승인 건수하고 착공 건수도 점점 증가되고 있는 상태고 GDP도 문제가 없고 B컷까지 단행을 할 정도면 우리가 시장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B컷을 할 정도로 야 그 0.25% 인하를 할 했으면 딱 적당한 수준이었는데 50bp를 0.5%를 인하시킬 정도로 시장의 경기가 안 좋은 거야 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시장이 우리 코스닥하고 코스피 시장은 일부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그, 그 환율적인 변화죠. 환율적인 변화가 좀 있었는데 엔화에 대한 이제 BOJ의 금리를 결정하는 게 이번 20일이거든요. 금리를 인상을 시킬 수도 있다. 그러면 엔화 가치가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달러가 좀 올라갔어요. 약간 이 환율적인 요인들로 이 때문에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이 외국인에서 수급이 좀 들어와주지 않고 좀 빠져나가는 이 엔화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요인들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사실상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그런 것들도 신흥국 입장에서는 좀 반길 만한 그런 요인들에다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시장의 조정 흐름들을 좀 보였는데 이 침체는 확인된 지표들이 없다라는 패드의 말이 파월의 말이 좀 맞는 얘기가 아닐까.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GDP나 이게 예상치이기도 하지만 이 착공 건수 이런 것들이 좀 침체 우려를 좀 덜어낼 수 있는 그렇게 뒷받침이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 승인 건수가 이제 금리 인하기에 맞춰서 이렇게 회복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건설 시장에서도 내수보다는 수출 좀 해외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들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인프라 관련 수출 기업들이죠.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도 좀 긍정적인 요인들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주택 착공 건수가 증가됐던 것들, GDP의 변화, 이런 건설업의 회복 시작인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려봤고요. 일단 적어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침체는 없는 상태에서 B컷이 단행이 됐다. 이제 물가만 좀 안정이 되고 일본만 뭐 일본이 뭐 금리를 인상을 시켜도 한국 입장에서 뭐 나쁘진 않은 요인들이니까 단기적으로는 출렁거릴 수가 있겠죠. 이제 일본만 남았다.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